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서울의 밤. 창문 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도로에는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붉은 테일라이트가 길게 흔적을 남겼다. 강민석은 넓지 않은 오피스텔 거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딱 30분만 더 하자. 화면에는 회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띄워져 있었지만 사실 그의 집중력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가볍게 목을 풀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시간은 23시 58분. 벌써 이 시간이네. 별 생각 없이 뉴스나 보려고 SNS를 열었지만 온갖 정치 기사와 연예인 가십들 뿐이었다. 민석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올 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한 개의 발신자 번호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서연? 뭐? 민석의 손이 떨렸다. 익숙한, 하지만 너무도 낯선 이름. 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랜 시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 이름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도 헷갈릴 정도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5년 전 실종되었으니까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도는 것 같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5년 전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올 수는 없었다. 어쩌면 장난 전화일지도 몰랐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놀리는 걸까? 그런데 발신자 번호가 너무 선명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도. 스팸 전화라면 보통 알 수 없음 같은 문구가 뜨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 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였다. 그녀의 번호, 오래전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번호. 그런데 왜 지금? 벨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마치 받으라고 강요하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민석은 숨을 삼켰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나 좀 살려줘.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딘가 낯익고도 가늘고 간절한 목소리.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서연아?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치 신호가 끊긴 듯 고요한 정적. 그리고 전화를 다시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는 번호이거나 해지된 번호입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없는 번호라고? 방금 전까지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가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뭐야 이게?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착각? 혹시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정말 장난 전화였을까? 그는 핸드폰을 다시 들고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통화 목록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직접 받았던 그 전화.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감각.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공포에 질려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서연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꺼지면서 방 안이 암흑 속에 잠겼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서연? 그녀의 이름을 다시 입에 담는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순간이 마치 어디선가 이미 겪었던 것만 같았다. 민석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통화했던 이서연이라는 이름. 하지만 통화 목록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헛것을 들은 건가? 그는 핸드폰을 다시 살펴보았다. 최근 통화 목록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서연이라는 이름도 그 번호도 없었다. 아까 전화를 받았을 때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여전히 귓가에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나 좀 살려줘. 어쩌면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걸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무래도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에 그녀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서연의 흔적, 어디에도 없잖아? 서랍을 열어보아도, 거실 한편을 뒤져보아도, 심지어 폴더 깊숙이 저장해둔 사진을 찾아봐도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존재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이였다면 적어도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쯤은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하나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내 삶에서 완벽히 지워진 것처럼. 민석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핸드폰을 들고 다시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각이 올라왔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내가 뭔가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 야, 강민석.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출근하자마자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우진이 민석을 보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제 좀 제대로 못 자서.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건 알겠는데 너 요새 유난히 초췌해 보여. 우진이 커피잔을 들며 그를 힐끔 쳐다보았다. 민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서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우진이 커피를 마시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서연? 누구? 민석은 순간 당황했다. 우진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고 그가 예전에 서연을 알고 있었던 것도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마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보였다. 너 정말 기억 안 나?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냥 어디서 들은 이름 같아서. 우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피식 웃었다. 무슨 이상한 거라도 본 거 아니야? 민석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상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해도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설마 나만 기억하는 건가? 그는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 적 없다는 듯이 민석은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다. 이서연, 만약 5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라면 경찰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5년 전 실종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여러 기사들을 훑어보던 중 어느 한 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2019년 여성 실종 사건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손가락을 멈추고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기사 속에 있는 실종자의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30살의 이서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로 실종된 사람이었어. 기사에는 당시 실종 상황이 간략히 적혀 있었다. 이서연 씨는 2019년 10월 3일 밤 11시경 강남 모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실종 전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민석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기사를 끝까지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한지원은 아직도 실종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깊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결심했다. 그 형사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무엇이든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5년 전 실종된 그녀가 어젯밤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니까. 민석은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더욱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형사 한지원. 이 사람이면 뭔가 알고 있겠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도, 그녀가 5년 전 실종되었다는 사실도. 하지만 어젯밤 걸려온 그 전화가 단순한 착각일 리는 없었다. 나 좀 살려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화가 오고 난 뒤부터 머릿속이 이상했다. 마치 어디선가 한 번쯤 겪었던 상황 같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과거의 기억을 들춰볼 시간이 없었다. 형사와 만나면 분명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남 경찰서에 도착한 민석은 곧장 접수대에 가서 물었다. 저 형사 한지원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하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5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민석에게 안내했다. 형사님, 안쪽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가 바로 형사 한지원이었다. 지원은 민석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5년 전 실종된 이서연 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한동안 민석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민석은 순간 머뭇거렸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우선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데,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검색해봤는데 그녀가 5년 전에 실종됐다고 하더군요. 한지원은 가만히 민석의 말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실종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젯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표정이 굳었다. 전화가 왔다고요? 네, 밤 12시 정각에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 좀 살려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한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왜죠?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강민석 씨, 이서연 씨의 번호는 이미 5년 전에 해지됐습니다. 민석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실종 이후 가족이 번호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지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상하군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다. 2019년 10월 3일 실종 사건 보고서. 민석은 그 파일 속의 한 장의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디서 본 듯한 여자가 있었다. 머리가 길고 눈매가 선하고 어딘가 친숙한 얼굴.
분명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도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한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이 여성,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민석은 입을 때려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엉키는 기분이었다. 아는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본 거지? 그때 한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석 씨,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서연 씨는 당신의 연인이었습니다. 제 연인이었어요? 민석은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파일 속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하지만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형사 한지원은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당신은 5년 전까지 이서연 씨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약 3년간 사귀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게 2019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이죠. 민석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자신이 그녀와 연인이었다니. 그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기억의 일부가 완전히 삭제된 느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봤죠? 지원은 파일을 다시 한 장 넘겼다. 그곳에는 한 건물의 흑백 CCTV 화면이 담겨 있었다. 낡고 어두운 폐건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남녀. 지원이 손가락으로 남자의 실루엣을 짚었다. 여기 이 남자 당신입니다. 민석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서연 씨는 실종되기 몇 시간 전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폐건물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죠. 어딘가 익숙한 장소였다. 마치 이미 다녀온 적이 있는 곳처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CCTV에 찍힌 두 분은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그 후로는 이서연 씨가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이 폐건물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지원은 민석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주시죠.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정말입니까? 형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려는 듯. 민석은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전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서연과 함께 했다는 것도 제가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지원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기억이 지워졌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억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기억이 지워졌다고? 누군가 일부러? 아니, 어쩌면 내가 스스로 기억을 지운 걸 수도 있다. 경찰서를 나온 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다. 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번지며 어딘지 모르게 현실감 없는 풍경을 만들었다. 그는 한참을 걷다가 결국 공원 벤치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다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이서연 실종 사건 하지만 여전히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고작해야 5년 전 실종 기사 몇 개뿐. 그녀의 흔적이 너무도 희미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으로서는 그 폐건물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형사의 기록에도 나왔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민석은 천천히 핸드폰 지도를 열고 형사에게서 받은 주소를 입력했다. 거리는 멀지 않았다.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강한 불길함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면 정말 모든 걸 알게 될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실이 맞을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확인해야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민석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었다. 빗방울이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형사의 기록에 따르면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목격됐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이 흔들리는 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강남구 5호동 폐건물 17번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변은 점점 한산해졌다. 상업지구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졌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 벽은 낡고 갈라져 있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주변은 공사 현장처럼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간간히 불에 탄 흔적까지 남아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문득 폐건물 위로 걸려있는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민석은 그 표지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철거 예정? 그럼 곧 이곳이 사라진다는 뜻인가?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철제문을 밀어보았다. 낡은 문이 열리며 불쾌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가운 공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건물 안은 어둡고 습했다.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곳곳에 부서진 의자나 나무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안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나무 조각이 부서지며 뚝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민석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분명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두운 방 한쪽 구석. 바닥 위에는 낡은 핸드폰 케이스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희미하게 마른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피? 민석은 조심스럽게 핸드폰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강하게 흔들렸다. 5년 전 그날 밤의 강렬한 기억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만해. 서연아. 격렬한 말다툼, 어두운 공간, 비에 젖은 바닥,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대체 왜 그러는데? 민석은 분노에 차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넌 뭔가를 숨기고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비가 내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리고 순간적인 격정, 밀치는 손길. 서연이 뒤로 휘청였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짧은 침묵, 그리고 바닥 위로 퍼져나가는 붉은 얼룩. 다시 현실로 돌아온 민석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방금 본 것은 기억? 아니면 환상?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바닥에 발을 디디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삼키며 핸드폰 불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 민석은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러나 화면에는 아무런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벨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이 소리는 그의 폰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폐건물 안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 울리고 있는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서연의 번호, 그리고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 좀 살려줘. 전화벨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낡은 핸드폰. 민석은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 번호는 분명 이서연의 번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실종되었고 그 번호 역시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텅 빈 정적.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나 좀 살려줘. 똑같은 목소리. 어젯밤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와 완전히 같았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낡은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고 부딪혔다. 그 순간 전화기가 갑자기 꺼졌다. 저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기록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지운 것처럼. 민석은 땀에 젖은 손을 털어내며 헐레벌떡 밖으로 나왔다. 폐건물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빗줄기가 약해져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켜고 서연의 번호를 다시 검색했다. 이서연 연락처 없음.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까 폐건물에서 본 핸드폰은 뭐였지? 마치 그 번호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것 같았다. 민석은 차가운 숨을 내쉬며 직접 이 번호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IT 보안 기술을 이용해 과거에 이 번호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복원해 보려 했다. 손끝이 빠르게 화면을 조작하며 데이터 백업 파일을 불러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일까?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사라졌다. 민석은 숨이 막혔다. 나는 그녀를 외면했던 걸까? 그날 밤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 차량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빵. 민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강한 충격이 스쳤다. 5년 전 비 오는 도로 누군가의 손을 놓치는 순간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 빨간색 불빛. 그의 머릿속이 요동쳤다. 그는 갑자기 울려 퍼지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 속에서 마이너스 몸을 휘청이며 땅에 쓰러졌다. 눈앞이 검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식이 끊기기 직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흰 천장이 보였다. 공기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연결된 링거줄이 걸려 움직이지 못했다. 여긴 병원인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아까 폐건물에서 본 장면이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붉은 얼룩, 서연의 핸드폰, 그리고 사라진 기억. 강민석 씨, 깨어나셨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병실 한쪽에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남성.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익숙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그는 명찰을 가리키며 자신을 소개했다. 정윤석 박사입니다. 당신의 주치의이기도 하죠. 제 주치의?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 강민석 씨,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을 받았다. 오늘이 며칠이었지? 니센니 주용, 년주, 월. 그러나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2025년 3월입니다. 민석은 아연한 표정으로 박사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분명 2024년 10월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은 5개월이나 흘러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강민석 씨는 지금까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는 민석의 진료 기록이 가득했다. 당신은 5년 전부터 지속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을 12번째 반복하고 있죠. 12번째?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연인 이서연 씨가 실종된 후 당신은 매년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어딘가에서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이름을 검색하고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되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다 결국 형사 한지원을 찾아가고 폐건물에서 단서를 발견하며 충격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때마다 당신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서연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그녀가 사라지던 순간에도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닫지만 결국 기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죠. 민석은 숨이 막혀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네? 당신은 이 사건을 벌써 12번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론은 같습니다. 당신은 서연 씨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억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번 기억을 지운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박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12번째 반복되는 패턴. 매번 같은 사건을 파헤치는 자신. 그럼 형사 한지원은요? 그가 갑자기 떠올라 물었다. 그 순간 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형사 한지원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죠. 사건을 함께 해결해줄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민석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지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와의 대화, 사건 파일을 넘겨주던 모습,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눈빛. 하지만 이상했다. 그와 나눈 대화들은 너무도 모호했다. 그가 준 자료들은 결국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형사 사무실조차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흐릿했다. 그럼 나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서연을 죽인 건가요? 박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억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12번째 반복된 기억, 그리고 또다시 모든 걸 잊어버리려는 자신.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은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의 번호.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어디야?